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공공의료원이 간호대 졸업 예정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인력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당진 송산산업단지에 이어 성문 국가산단에도 소각과 매립이 가능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건설 중입니다. 산폐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가 성문산단 공사 현장을 찾았는데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충남 도내 청년들의 86%가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채용 감축과 일정 연기 등을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았습니다. 충남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200원 올라 1,6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시내버스 요금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 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2곳이 조성 중인 가운데 주민과 업체,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폐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송산산단에 이어 성문 산폐장 공사 현장을 찾았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산폐장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 산폐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는 2일 오전 성문 국가산단 내에 조성 중인 산폐장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40여 명의 위원들과 당진시, 그리고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 조사에서는 환경 문제 관련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산폐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바다 유출과 매립 규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대책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강이나 당진시에서는 분명하게 더 이상 당진의 이런 위험성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공법에도 침실수가 내려가서 바닷물 콘크리트 치시고 그걸 개인 업체에게 맡겨서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얼마가 묻힐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시민들이 가만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송산산단 산폐장 경우에는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져서 반발이 거셌는데요. 성문산단 산폐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성문면 장구항리 성문산단에 추진 중인 산폐장 부지는 18만 5천여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산업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는 시설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가운데 매립시설은 10만 제곱미터가량으로 185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 매립이 가능합니다. 단일 매립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송산 산폐장의 3분의 1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소각시설의 경우 10,000제곱미터로 하루 188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소각 후 발생하는 재 또한 시설 내에 매립됩니다. 네, 당진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만큼 저희도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충남 지역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장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 청년들의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지난 4월 도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노동시장이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채용 감축을 가장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채용 일정 연기, 취업 설명회와 채용 박람회 취소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을 응시하고 하니까 경쟁이 세지는 것도 있어서 좀 부담이 되고 또 이게 옛날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딱 몇 주 공부하고 딱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딱 1년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합격하냐 못하냐 그 문제잖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10명 중 4명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모른다는 비율도 29%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직업교육과 창업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성공 장려금 확대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의 연구진은 청년들이 앞으로 일자리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여기는 등 노동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19년 청년 실업률은 8.2%로 이미 매우 높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그 소비 감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당연히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일자리 확대와 무료 직업교육 제공, 구직수당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공공의료원이 간호대 졸업 예정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공의료원에 근무하도록 해 인력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한 해 3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서산의료원. 허가받은 병상 280여 개 가운데 현재 200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여 개 병상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정원을 한 번도 못 채웠을 정도로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호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 이곳 서산의료원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4개 공공의료원 간호사는 현재 정원보다 10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근무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장학금 지급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학교 추천을 받은 간호대 졸업 예정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년 동안 도내 의료원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처음 뽑힌 간호사는 46명,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의 57%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재육성재단과 손을 잡고 추진한 사업이 호응을 얻자 올해는 장학금 규모를 더 확대했습니다. 1인당 최대 4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원은 3곳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400만 원으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상했던 계획을 다 못 채웠어요. 장학금 규모를 더 늘리면은 아무래도 간호사 장학생으로 신청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규모를 늘린 거죠. 서산을 비롯한 공공의료원은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제일 좋은 조건의 하에서 이제 우리 우수한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지역 주민들을 케어하는데 많은 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학금만으로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우기는 어려운 만큼 충남도와 의료원은 간호사 승진 기회 확대와 기숙사 건립 등 추가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최근 대형 물류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택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물류업계 등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택배 상자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은 상품이 배송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모를 택배 상자를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주문을 자제하겠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나왔다는 물류센터 등에서 상품을 주문해도 괜찮은지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문의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택배 언박싱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택배는 택배기사와 비대면 방식으로 수령하고 택배를 뜯을 때는 비닐 장갑을 착용 후 문 앞에서 포장 상자를 뜯거나 소독약을 박스에 뿌려 하루 정도 문 앞에 두는 방식 등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택배 상자를 매개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택배를 받는 등의 행위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지역 의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역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택배 상자는 개봉 후 위생적으로 버리고 택배 상자를 만진 손으로 바로 얼굴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택배 상자를 만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서해안 갯벌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천군 창선리 인근 갯벌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으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상처를 통해 감염되며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3군 법정 감염병입니다. 감염되면 오한과 발열,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돼 4명이 숨졌습니다.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상공의 대기질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비호를 이용한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 사전조사를 서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조사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6주간으로 측정 장비는 대산읍 독군리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설치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현대제철 등 대형 배출원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분석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는 본조사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충남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1,600원으로 200원 오를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100원과 200원, 350원 등 버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거쳐 200원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당초 100원 인상안이 유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 악화로 인상폭이 계획보다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00원으로 인상되면 경기와 충북 등의 1,500원보다 100원 높은 전국 최고 버스 요금이 됩니다. 충남 지역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이달 중순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충남 토지 면적이 지난해보다 내포 신도시의 1.6배 규모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토지 면적이 지난해보다 16제곱킬로미터 늘어난 8,200여 제곱킬로미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한 토지는 보령과 홍성의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에 따른 홍보지구와 서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역 등입니다. 도내에서 토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공주시로 전체 충남 면적의 10%를 차지했고 서산과 당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 현황별로는 임야 면적이 가장 넓었고 다음으로 농지와 도로, 하천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주교 유적지인 당진 버그네 순례길을 앞으로 가상현실 VR로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진시는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모한 산업활용 문화 데이터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가상현실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솔매성지의 김대건 신부, 합덕성당의 패랭 신부, 신리성지의 다블리 주교 등 각 성지를 대표하는 인물 안내 시스템이 올 연말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사업용 여객 화물차를 대상으로 3일부터 안전점검과 단속에 나섭니다. 충남도와 시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소화기와 운행 기록계 같은 안전 관련 장치 설치와 작동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또 대형 차량과 건설기계의 밤샘 주차, 불법 전조증 장착 등도 점검합니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홍성읍 내범리에 오는 12월 산불 방지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군은 산불 발생에 대응하고 진화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불 방지 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대기실과 차량 차고, 장비 창고와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센터와 함께 인근의 1헥타르 규모의 헬기 계류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도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초청해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기업 대표 등은 2일 천안에서 만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도내 외투 기업은 모두 250여 곳으로 천안과 아산, 서산에 밀집해 있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태안군이 마늘 수확기를 맞아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은 전체 농가의 70% 가까이가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마늘 수확기를 필요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기관과 단체의 농촌 일손 돕기 동참을 호소하며 마늘 농가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군 도로가 황금빛으로 가득합니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황금 사철나무를 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응봉면 일대와 아리랑 사거리를 중심으로 황금 사철나무 3만 6천 그루를 심었습니다. 사계절 황금색을 유지하는 황금 사철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은 새벽까지 흐리겠고 북부 내륙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오전 3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태안 16도, 당진, 서산, 청양 17도, 홍성은 18도, 예산은 1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4도, 서산 26도, 당진, 홍성은 27도, 예산과 청양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오전에 비가 그쳐 빨래는 야외 건조해도 괜찮겠고요. 세차는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도가 높고 날이 더워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청결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맑은 가운데 토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종일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